덮고 굳건한 문이 진입을 차단한다. 긴 시간 굳게 닫혔던 그 문이 처음 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이곳에 있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발견됐잖아. 네. 근데 랜딩했다가 나왔잖아. 예, 2로 갑니다. 2로. 예,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동하십시오. 그냥 얘기해가지고. 첨단 바이오 기술 유출 사건의 용의자가 입국하는 날, 공항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고 요원들은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긴박한 기다림이 계속된 지 40여 분. 마침내 입국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은 지난해 국정원에 접수된 한 통의 제보로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Hello and welcome to Innovators. I'm Lisa Oak. They're tiny creatures, almost too small to notice. Yet spiders inhabit a vast and unexplored world. A stunning 34,000 species are known to science. 무단거미의 강력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료나 의약품에 활용하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일찌감치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바이오 분야 신기술이었다. 지금까지 그 거미에서 미생물이 발견되고 보고된 것은 지금까지 이게 세계에서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한 그 학술적인 그 의미 이외에 이것들이 경제적으로 산업화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면서도 경쟁력을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특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 효소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원. 상용화만 된다면 그 시장을 선점해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과 직원이 이유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고 그 직후 그들이 세운 회사에서 비슷한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출시됐다는 것이었다. 즉시 국정원 산업보안청의 팀이 소집됐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통수권자와 해당 부처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통수권자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국정 운영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 국정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크게 4개 조직으로 구분된다. 세계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해외 분야, 국내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국내 분야, 대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분야, 그리고 이 3개의 정보 부서를 지원하는 기획조정실.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정보가 있으면 그 기업체가 발전할 수 있죠.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죠. 국가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복잡다단한데 이러한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정보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조직의 규모도 쓰여지는 예산도 모든 게 극도의 보안을 요하기 때문이다.
노출된 적 없이 정보 요원으로만 알려져 있는 요원들도 업무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갖는다. 직원에 대한 명칭들은 가령 해외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해외 정보 수집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일반 정보 수집 활동하는 정보 수집관 또는 공작관, 그 다음에 그 분석관, 이런 직책들이 있죠. 영화 속 007처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공작관과 담당관으로 분류되는 활동 요원들이 맡는다. 분석관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최상의 자료로 재생산해내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공장을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 나와도 겉으로는 겉문만 보이죠. 안에는, 근데 그게 무슨 비료공장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생산 능력이 얼마냐? 이것을 사진 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는 분석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석이 되죠. 왜?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죠. 어느 정도의 에너지 쓰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합적인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 국정원은 증가하는 IT,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유출 사건에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최초의 바이오 사건은 쉽지 않았다. 처음 딱 봤을 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천연 단백질 분해 요소란 자체를 그 개념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천연 단백질은 알겠는데 분해 요소는 또 뭔가, 분해는 알겠는데 또 효소는 뭔지. 제보의 심각성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 없이는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수십 건의 논문을 읽는 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다. 관련자들 논문은 다 봤는데 근데 처음 봐서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메모해가지고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가서 뭐 전문가들한테 문의해보고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방문해 정보기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활동 자체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첨단 기술 산업 쪽인 그 바이오 산업에 관한 관심들을 갖고 대화들을 시작을 하고 또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그 서로 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 전개됨으로써 이거 산업 그 활동 촉진이라는 이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쪽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국정원 해외 요원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 기술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독보적인 바이오 기술임이 확인됐다.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고 보통 이 바이오 쪽이 상용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확인해 보니까 그 바이오 쪽에서 상용화된 몇 개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게 한 두세 달 그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죠. 용의자들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들이 출시한 제품이 피해 업체의 기존 제품과 상당히 유사했다. 더 심각한 내용도 확인됐다. 문제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피해 업체의 해외 직원인 외국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다. 일단은 이게 뭐 단순 국내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해외로까지 유출돼가지고 국가 경제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좀 그날만큼 잠이 좀 잘 안 오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말 유출돼버린 건 아닌가.
국정원 취재를 시작한 지 3달. 수십 차례 섭외 끝에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외부인에게 문을 열어준 적 없었던 국정원 청사 내부 촬영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이곳은 최초로 공개되는 국정원의 내부 복도 모습이다. 건물 벽을 따라 자리 잡은 원형의 복도. 여느 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곳곳의 삼엄한 경계는 이곳이 국정원임을 실감케 한다. 청사 건물은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다. 모든 방은 숫자로만 기록돼 각각의 방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지 바로 옆방의 요원조차 알 수 없게 돼 있다. 정보기관에서 보안과 비밀 유지는 생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차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꼭 당신이 알 필요가 없으면은 옆방에 서 하는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왼손이 정보기관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이 하는 것을 중지가 몰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사연 가서 그 한켠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바이오 전담팀의 사무실이 있다. 책상과 각자 자리에 놓인 컴퓨터와 전화기가 집기의 전부인 사무실은 허전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페이퍼리스, 즉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여 정보 유출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사무 방식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외부 취재진의 첫 방문이 이들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상당히 불편하죠. 언론에 이렇게 접촉하신 일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가요? 왜 그러세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처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숨어서 음지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일반 기업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정보기관이라지만 규율과 보안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내 의견이 생각하고 이 일반인들 인식하기에는 정보기관이니까 병영같이 이렇게 좀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인간적이고 또 개방적이고 또 진취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외부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상당히 좀 암울하고 좀 어둡고 그렇게 보는데. 사무실 한쪽 벽에 이곳이 국정원임을 깨닫게 해주는 윤리 헌장이 걸려있다. 철저한 보안에 대한 다짐은 요원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서약이다. 때문에 쉽게 공개되는 것이 없다.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서류 자료들도 있고 저희들 활동하면서 첩보 검증이 필요한 좀 특수 장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내용물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정보 요원의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다. 경력 15년의 차 요원은 결혼 직전까지 아내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결혼을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해야겠다 싶을 때는 얘기를 했죠. 그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반응 씁쓸해야죠. 왜요? 아니 결혼할 사람인데 결혼할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본인 생각을 정확히 안 들어봤고 근데 좀 씁쓸해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미혼이다 보니까 사람을 소개받거나 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여기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디 출판사나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 만날 경우에 좀 당혹스럽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기술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외국인 용의자가 갑자기 입국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해외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용의자와의 연계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입국한 외국인 용의자와 국내 용의자가 바로 만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분명히 같이 만날 것이다, 대장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파악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런데 계속 갈수록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 어드들이 정말 모르는 건가? 정말 그래서 우리를 의식하고 안 만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과연 해외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만나고 두 번째 왔을 때 어느 순간 딱 포착이 되는 걸 보고 아, 더더욱 그 의구심이 깊어갔죠. 분명히 나간다. 외국인 용의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 닷새째. 반전은 의외의 곳에서 이루어졌다. 시내 한 호텔에 머물던 외국인 용의자가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뒤 메모를 적는 모습이 포착됐다. 외국인 용의자는 메모를 들고 사라졌지만 산업보안팀 요원들이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메모지 다음 장을 수거해 필연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국내 용의자와의 만남에 대한 단서가 파악됐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써왔던 거기 때문에 아주 고전적인 거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뭐 발전 속도에 비하면은 아주 옛날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IT 기술하고 접목돼 가지고 저희가 뭘 어떤 게 의뢰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석 정보를 토대로 예상 동향을 파악한 결과 국내 용의자와 외국인 용의자가 지방 모처에서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의 연계 여부가 확인되며 심증이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의 이름으로 창설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보기관이었다. 11월 9일 본부 강당에서는 4급 공무원에 대한 부원 임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김종필 부장은 임명된 새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초대 부장은 당시 최고의 실세였던 김종필이었다. 군사혁명정부가 선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주민 통제라고 할까 새로운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기관을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센트럴 인텔리전스 중앙정보기관이 없었어요. 당시는 세계적인 정보기관들이 동서냉전 진영에서 치열한 첩보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냉전의 상징이던 미국의 CIA와 소련의 KGB, 007로 유명한 영국의 MI6 등 이름도 쟁쟁한 정보기관들이 그 선두에 서 있었다. 우리 정보기관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치열한 남북정보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도 그 냉전을 뚫고 남북 교류의 싹을 틔운 것도 이들이었다. 물론 내가 남북조절위원회 1970년대 남북 대화를 내가 기획을 했으니까 가서 하나 내가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972년에 평양 갔다 돌아와서 대통령께 각각 제가 보고한 것 가운데 미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래요. 산에 나무가 없다는 소리는 나는 많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동안 했지만 그렇게 나무가 없으리라고 내가 몰랐단 말이죠. 본인은 우리 부가 국가안전계획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중앙정보부는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명하며 제2의 창설을 맞는다. 냉전을 넘어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던 시기 치열한 외교 협상의 무대를 막후 조율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1990년대 세계 정세는 급격하게 변했다. 독일 통일과 함께 공산권이 차례로 몰락했고 체제 냉전 대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제 정보전이 시작됐다. 세계 정보기관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지난 1999년 국가정보원도 새롭게 출범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그러나 정보가 독점되던 시절 정보기관은 체제 유지와 정권 수호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는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우에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많은 권력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보로 모아진 힘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 국민 대신 권력을 선택했던 그 아픈 기억은 영원히 우리의 정보기관이 짊어져야 할 무게로 남게 될 것이다. 사건이 시작된 지 7개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 용의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한 12시 한 반경까지는 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일단 12시 반 40까지는 얘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얼굴 밥 먹으러 나올 거니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내 식당에서 기다리기를 2시간.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용의자와의 접촉 이후 별다른 이상 동향을 보이지 않던 용의자였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 한참 업무를 보고 있어야 할 시간. 그러나 회사 문도 굳게 닫혀 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던 시기였다. 용의자에 대한 범죄 심증도 굳혀가고 있었고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다. 마음이 급해졌다.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그렇지만 그런 걸 자제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알려지면 이 사건이 그 대상자의 눈치에 조금 차면은 다 이게 거기 보안을 유지가 안 될 때는 다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기다릴 건 기다리고 여러 가지 대상도들 면에서 생각도 해보고. 용의자가 있을 법한 모든 장소를 찾아봤지만 끝내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보람도 없이 집에도 회사에도 이들의 차량은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결국 요원들은 방을 구하러 온 사람들로 위장해 용의자들의 오피스텔 주변을 탐문해 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도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쪽 코너에 있는 거요? 맨 끝에 코너에 있는 거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갑자기 나가다가 할 수 있어요. 한 5월이나 6월. 다행히 방을 비울 의도는 없어 보였다. 며칠 뒤 용의자들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다는 심각한 정보가 전해졌다. 제일 불안한 요소는 그거죠. 뭐 사건이 되냐 안 되냐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기술이 유출되냐 안 되냐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즉시 인천공항의 산업보안팀이 급파됐다. 일단 사라졌던 용의자들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 밖에 나가서 한번 버스 오는 거 보고 버스 오는 거 보고 너는 쉬고 나하고 반바지 보고 버스 오는 거 그쪽 보라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만나자고. 출국을 한다는 정보 외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비행기를 탈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 여행객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공항 곳곳으로 흩어져 용의자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공항 안을 철저히 수색해서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용의자를 발견해야 한다. 약 1시간 뒤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용의자가 포착됐다. 기술 유출을 하기 위한 출국이라면 자료와 균조가 담긴 샘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수화물과 화물의 유출을 위한 자료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붙였어. 확인해봐 한번. 나 지금 금방 내려갈게. 그 시간 엄요원이 공항 안에 자리 잡은 통제구역 내 검색실로 직행했다. 용의자들의 짐을 세밀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다. 연락 받으셨죠? 저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예, 예. 아, 이겁니까? 네. 잠깐만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들어올 때 한번 보지. 네. 결국 용의자들은 이날 해외로 출국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예방이라는 게 꼭 그냥 뭐 해외 유출을 잡는 거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예비 업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의도가 확실히 입증을 해야 이 사람들의 다음부터 경각심도 주고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내보내긴 했지만 편치 않은 결정이었다. 기술을 유출할 의도 없이 그들이 출국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요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좋지 않은 소식이 겹쳐서 전해졌다. 용의자들이 출시한 제품에 피해 업체의 기술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 성분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피해 업체의 제품과 거의 유사하나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통보됐다.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줬다면은 이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왔겠죠. 100% 일치를 해야 되는데 10%가 틀리단 말이죠. 이게 다른 물질일 수도 있겠다. 정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건을 하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 사건을 접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사건이 답보의 늪에 빠져들었다. 회의를 거듭했지만 좋은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용의자들의 혐의점이라 생각됐던 모든 내용들이 예측을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힘겨운 순간이 계속됐다. 보시다시피 저 지금 입도 지금 부르트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사건하고 틀려가지고 좀 특이한 사건이고 또 외국인이 이렇게 또 직접 주도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에서 관심이 많고 저희 팀에서도 지금까지 사건 여러 개 했지만은 이번 사건이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의미 두고 있는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최첨단 기술 유출 사건에서 수많은 성과를 올렸던 팀이었다. 그러나 생각지 않던 난관이 거듭됐고 사건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막막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이미지가 변하면서 최고의 정보 요원을 꿈꾸는 신세대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외곽의 한 교정. 드높은 함성이 아직 어둑한 새벽 하늘을 가른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6년 선발된 국정원 신입 요원들. 이들은 이곳에서 1년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최정의 정보 요원으로 성장한다. 총 45주 교육 과정 중 매주 1회 이상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사격 수업.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업무의 특성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총기를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총기를 모두 다룰 수 있게 교육받는다.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신임 요원들에겐 낯선 경험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또 쏘는데 손이 많이 떨려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총기 수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마약, 무기 밀매, 테러 등 국제 범죄를 다루는 정보요원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방위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거만 좀 조금 잘 쳤어. 후반기엔 분야별로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 국제 범죄 파트를 지원한 신임 요원들을 위한 마약 전문화 교육 시간. 몰핀을 아세트 환각제 아니 저 마약이고. 자네도 한번 와서 봐. 마약은 특유의 독특한 쓴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마약을 구별하는 법부터 제조하는 법까지 철저히 실전에 입각해 진행한다. 이것은 마약 간이 탐지 킷입니다. 이건 우리 마약 수사관들이 평상시 휴대하고 마약 전문 파트의 요원들이 소지하게 될 마약 탐지 키트. 중독자로 오신 데는 마약 상용자나 마약 밀매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때 사용하는 이 장비는 용의자의 소변 몇 방울만으로 거의 모든 마약 투약 여부를 검색해낼 수 있다. 그 사람 뇨를 채취해서 바로 현장에서 마약 유입하는 것들은 정보를 갖지 않으면 그걸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서 많은 세계 각지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마약 사범을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을 위해 해커를 뛰어넘는 수준의 컴퓨터 전문 교육 과정도 이수하게 된다. 이렇듯 교육의 대부분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체력을 요하고 있다. 정보요원은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고 다방면에도 뛰어나야 되지만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력이 중요한데 그 정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수훈련과 해양훈련 그리고 각종 특수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진행되는 공수특전훈련은 정보요원에게 요구되는 체력과 담력 그리고 정신력 강화를 위해 3주간 진행된다. 전문 UDT 대원들이 받아야 할 해양 특전 훈련도 후반기에 마련돼 있다. 최고의 정보요원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것이다. 답보를 거듭하던 사건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줄 결정적 정보가 입수됐다. 한 벤처 사업가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국정원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제보한 것이다. 사업자 해외에 나갔던 이 사업가에게 한 외국인이 기술 유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제의를 했다는 것.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 화면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화면 속에 등장한 알선자는 바로 바이오 사건의 외국인 용의자였던 것이다. 비디오를 보니까 이 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유출하려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심에 아까 나왔던 그 국내하고 해외하고의 관계,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기술을 유출하려는 그런 정황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용의자들이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던 이유도 단서가 잡혔다. 해외 첩보망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에서 국내외 몇 개 업체가 기술 유출을 꾀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양해각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제3의 업체 이름이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술 유출을 기도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유통을 담당할 회사인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업체의 연관성을 파악할 길이 묘연했고 접근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다. 두 요원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로 위장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끌어낼 적절한 지식이 필요했고 준비는 밤을 새는 공부로 이어졌다. 그쪽 분야 사람을 만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대화를 한 10분도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만나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정도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선을 갖고 가야죠. 다음 날 두 요원이 제3의 업체가 위치한 지방을 찾았다. 한 벤처타운에 위치한 제3의 업체. 이 업체 역시 바이오 관련 업체다. 사장님이십니까? 예. 대직부 M&A 관련돼가지고 좀 주식을 좀 투자했는데 소액 투자자로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 제품 개발한 것들은 저희가 리서치를 한 다음에 개발한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이런 것들 개발하면 할 수 있다는 가이드가 한 것들이 대부분인 거고,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뒷걸음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 생산은 어디서? 지금은 공장을 짓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제3의 업체가 유전자를 변형시켜주는 업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니까 그 업체는 그 제3의 그 의뢰한 업체가 이런 일을 한 업체란 말이죠. 그 변형을 해주는 업체란 말이죠. 당연히 그럼 변형을 해주니까 10%가 틀린 거죠.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면 그대로 이건 100%니까 바로 걸리는 거죠. 굉장히 저희가 그 10%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서 그때 기분은 뭐 이제 좀 막혔던 어떤 그 머릿속에 어떤 막혔던 뭔가가 좀 약간 하나 뚫리는 듯한,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이게 희열 같은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마침내 어긋나 있던 사건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때맞춰 외국인 용의자의 입국 소식까지 전해졌다. 팀원 모두가 공항으로 소집됐고 하나둘씩 요원들이 모여들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오늘 갑자기 예약하고 도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이따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첩한 그 대상자라서 지금 저희가 또 오늘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얘를. 외국인 용의자의 착륙 스케줄을 빠르게 확인한다. 그 랜딩했으니까 앞으로 와. 외국인 용의자가 입국하면 국내 용의자와 접선을 시도할 것이고 정보 요원들은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확보해야 한다.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다. 저쪽에 CA133 보이잖아. 네. 밑에서 5번째. 네. 22시 10분에. 근데 도착이 22시 19분으로 변경됐잖아. 네. 예상 입국 게이트는 F. F잖아, F. 외국인 용의자의 입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이 F 게이트 앞 곳곳에 배치됐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들 가운데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여보세요? 어디로? 이? 용의자의 입국 게이트가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자리 잡았던 요원들이 이 게이트 앞으로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놓칠 수는 없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분주하고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예, 2로 갑니다. 2로. 예, 랑 빨리 해서 이동하십시오. 그냥 얘기해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사건이 접수된 후 8개월. 기대와 절망의 나락이 명멸하며 교차했던 길고도 힘겨운 시간이었다. 마침내 외국인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한 외국인 용의자는 곧바로 국내 용의자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 국내 용의자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음 날 국정원 요원들이 바이오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찰을 찾았다.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몫이 된다. 늘 그랬듯이 국정원의 공적은 묻혀질 것이다.
완전히 검찰 이첩함으로써 이제 우리 사건은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나머지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일이고, 우린 뒤에서 이제 지원만 해줄 따름이죠. 아들 장성시켜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죠. 섭섭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잘 되길 바라죠. 빨리 사건이 잘 돼가지고 곡부유출 맞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하거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3월 30일 이른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국내 용의자 숙소에 도착했다. 바이오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같은 시간 시내 모처의 한 모텔. 외국인 용의자에게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최근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국제 특급 우편물 하나를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적발, 100억 원대 필로폰 밀수 사건 적발, 여권 위패 제작 총책 검거, 군사 기밀 유출 사건 적발, 국가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형 사건들. 그 뒤에 이들이 있었다. 세관과 국정원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 2003년부터 산업 스파이 적발에 특히 최근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경제, 문화, 환경, 자원 안보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까지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에서 먼저 시작됐다. 테러, 국제범죄, 산업보안 등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정보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휴시이자 지금도 선진 정보기관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의 MI6와 MI5 역시 이런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It's sometimes said that the success of the secret agencies is to avoid catastrophes. The catastrophes that don't happen are the signs that the secret agencies have been functioning well. And of course, the catastrophes change over time. Th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the difficulties of immigration, serious organized crime, the drugs trade, these are things that I think the British intelligence community is already thinking about as problems for the future, which it will have to answer. 블라디보스톡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최덕근 영사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현지 숙소인 아파트 계단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의 습격을 받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선 국정원 요원으로 근무하던 최덕근 영사가 괴한의 피습을 받고 사망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정보요원의 신변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하고는 국내에서 정보 수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공인된 외교관이라는 게 공인된 스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그 주재국에 우리가 나가 있는 나라의 보안기관들의 감시를 우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보요원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영웅이 되는 것도 환호를 받는 것도 이들의 몫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이들에겐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 안에 자리 잡은 순국비. 이곳은 그렇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46명의 순직 정보 요원이 이름을 대신해 46개의 별로 기록돼 있다. 저희 정보요원은 자식한테도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직업인데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를 묵묵히 열심히 해서 국가안보에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행운이고 행복이다.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저희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저 다음 후배들은 또 뭐 저희 이미지로 각인될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대했던 이미지로 생각하고 우리 후배들이 갈 때 어떻게 생각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헌신하는 정보기관은 존경받기 마련이다. 자부심과 신뢰를 보내도 좋을 정보기관을 위해 이들은 묵묵히 또 그 길을 걷는다. 그곳에 바로 서 있을 국정원을 국민들은 기대한다.